이 시각에도 후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승부를 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보일배로 지역을 돌고 무박 철야 유세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총동원해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립니다. 충남 서산태안에 5번째 도전하는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삼보일배로 유권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꼭 이겨야 되겠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낼 생각입니다. 꼬박 밤을 새서라도 주민들을 더 만나겠다며 무박 유세를 택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 화성을은 후보 3명 모두가 48시간 유세에 돌입해 밤샘 지역구가 됐습니다. 튀는 복장과 컨셉을 내세우는 건 기본입니다. 1번 동구머슴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머슴을 자처한 민주당 신효철 후보. 팔도 튼튼하고 머리도 좋으십니다. 일 좀 시켜주이소. 주인님 집에 어딥니까? 무슨 동입니까? 국민의힘 박진 후보는 유세차가 아닌 스쿠터를 직접 운전하며 지역구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의 배우자는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러깅을 거리 선거운동에 접목했습니다. 후보 가족들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배우자가 유튜브에 직접 호소문을 띄우고 자녀가 아버지를 도와달라며 길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수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자디찬 감옥에 갇혀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 가족이 모두 다 나서도 이 선거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10시까지 무소음 유세전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세수 펑크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결과를 총선 다음 날 발표하기로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통 현행법에 따라 4월 10일 전에 발표하는데 이게 총선 날짜와 겹치자 선거를 의식해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 살림살이를 정리한 국가결산보고서는 매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으로 넘깁니다. 법정 시한은 매년 4월 10일로 올해는 총선과 겹쳤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전날이 아닌 선거 다음 날로 의결을 미뤘습니다. 2007년 국가재정법이 시행되고 시한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결산 보고서를 의결해 왔는데 초유일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4월 10일이 공휴일이면은 그 전날 제출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이 대전에 맞춰서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내지. 지난해엔 각종 감세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나빴던 만큼 결산보고서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단 겁니다. 잡음이 커지자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처리하는 시한이 법정 공휴일이었고 법률조언을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몰래 쫓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운전자가 돈을 주자 경찰에 전화해 잘못 본 거였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일당과 음주운전자 모두를 붙잡았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회색 SUV 차량이 들어옵니다. 곧이어 하얀 승용차가 따라와 멈춥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 2명, 회색 차로 다가가더니 운전석을 살핍니다. 이 남성들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걸 알고 따라왔습니다. 차가 이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갔을 거니까 차가 많이 망가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차장 진입하면서 벽을 들이받은 SUV, 남성들은 조사원처럼 망가진 부분 사진도 찍습니다. 이걸 본 운전자는 당신들 뭐냐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남성 둘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태세를 바꿨습니다. 이 남성들은 60만 원을 주면 신고를 바로 취하하겠다고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운전자는 송금했고 남성들은 경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잘못 본 것 같다고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잠시 뒤 경찰관들이 아파트에 들어옵니다. 운전자를 붙잡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음주 현장에서 음주를 측정을 했고 면허 행정처분치가 나와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고 내용이 너무 자세했는데 갑자기 취하한 걸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 촉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해보려던 운전자는 결국 단속됐고 협박범들은 공동공갈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휘발유 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뛴 여파인데 안 잡히는 물가에 또다시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7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이미 1,750원대로 올랐는데 연초 대비 200원 가까이 뛴 겁니다. 평균가보다 저렴한 주유소엔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비싸요. 내비게이션에 그 주변 주유소 검색하면은 최저가가 나오는데 웬만하면 그쪽으로 갈라 그러고.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기름값까지 뛰면서 부담이 더 늘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요즘 기름값 올라서. 원래는 한 16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월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진 데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으로 국제유가는 올 들어서만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JP모건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 여름쯤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뛸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위기거든요. 특히 이란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예전하고 좀 완전히 다르고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웃도는 등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달러로 치러야 하는 원유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이달 말엔 2021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데 물가와 세수 관리 사이에서 정부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